어떻게 보면 이게 남자들만의 세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은 여자 만나기가 무섭다 이 말인데요. 여자도 남자 만나기가 무서운 거는 비슷한데 아마 그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말하는 무섭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여자인지를 모르겠다라는 직업적인 부분이 큰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유흥문화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전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볍게 주말 이럴 때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번 일을 해볼까? 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남자 스위티 분들을 위해서 상대가 이런 유흥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화류계 여성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남자들만의 세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뷰티, 패션 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나마 들은 것도 많고 직접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어느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컨텐츠로 다뤄봤습니다. 아마 유흥문화를 경험을 해봤다고 해도 저처럼 일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다른 거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을 참고하시면 남자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특징이나 뭐 방법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쭉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밤문화, 유흥문화 시장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유흥 세계를 한 번도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쪽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그거를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전에는 뉴스나 그런 데서 이런 밤문화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수요와 공급이 비등하게 돌아가는 세계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좀 크고 유명한 술집 같은 데는 일명 업소 아가씨로 등록된 명단 리스트만 해도 몇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몇천 명 되는 사람이 시작하면 동시에 그 술집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한 사람당 발을 담고 있는 술집이 3-4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나름의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순환근무처럼 돈다고 해요. 어쨌거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직업 여성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역시 남자도 그런 곳을 많이 찾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마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가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원래 유흥, 도박 이런 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런 밤문화를 유의 본능에 중독이 돼서 계속 찾게 되고 여자는 하루 이틀 사이에 월급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그 돈의 유혹으로 서로가 계속 중독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등록금 얼마 정도 필요하고 집 월세 낼 정도만 필요하니까 잠깐 방학 때나 그럴 때 일을 하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직장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돈 버는 게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못 빠져나오게 돼요. 이쪽 세계에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빚 때문에 그걸 갚으려고 돈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진짜 술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공짜 술 마시면서 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히 본인도 유흥을 좋아해서 그쪽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채널도 정말 많아졌고 돈 많이 벌 수 있다는데 호기심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쉽게 얻을 수가 있는 현실이 돼버렸거든요. 뭐 윤리나 도덕을 논하는 것보다 저는 이거를 연애 쪽으로 돌려서 남자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실제로 처음에는 모르고 사귀었다가 업소에서 일한 여성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되게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보통 업소 쪽에서 일했던 여자의 이미지 하면 되게 화려하고 화장 진하고 옷도 야하게 입고 그런 걸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걸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미지로 보면 정말 화장기 하나도 없이 수수한 느낌일 수도 있고 좀 살이 있어서 체격이 큰 글래머러스한 사람까지 진짜 외모만으로는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미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다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위험하다는 거죠. 엄청 청순한 이미지라서 그쪽하고는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이미지라고 해도 의외로 나쁜 여자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충격을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아까 제가 한 술집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몇천 명의 사람들이 다 솔로 싱글이다 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겠죠.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도 정말 많고 물론 남자친구 모르게 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쩌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설마 남자도 같은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팩트는 나는 그런데 나가는 여자 절대 못 만나 라고 하시는 남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여자의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평소 때랑 밤에 일을 하면서는 이미지가 완전 상반되게 180도 화려하게 변하기 때문에 단순히 외모만 딱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판별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공통점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쪽 밤의 세계에서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술, 남자, 담배 이 3종 세트를 좋아한다는 거는 디폴트 값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술집에 가면 이 세 가지가 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거 중에서 하나라도 꺼리고 싫어한다 그러면 일을 못하거나 하더라도 본인이 지쳐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나 유흥 정서에 일단 본인부터 이질감을 안 느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근데 솔직히 원래부터 그냥 친구들하고 잘 놀고 흥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남자, 여자 포함해서 화력의 엽서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명절 연휴 때, 빨간 공휴일, 크리스마스, 금요일, 토요일 밤에 연락이 항상 잘 안 된다, 집에 없다,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밤에 9시, 10시 이후로 카톡을 해도 답이 없거나 전화를 해도 부재 중일 경우가 많다 그러면 더더욱 확률이 높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 연휴 빨간 날이나 금요일, 토요일 날에는 일반 고깃집이나 포차, 클럽 그런 데도 물론 붐비지만 이런 유흥업소는 특히 한 주간의 매출이 이때 거의 다 나온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에 대비해서 일하는 여성들도 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일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요일, 토요일에는 투잡처럼 밤문화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루 이틀 일을 해서 한 달치 월급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피크인 요일을 놓치지 않고 밤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밤업소 출근이다 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계속 나오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 근무다 이 개념이 아니라 수요가 제일 많을 때만 밤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 주말 데이트를 거절을 하고 안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볼 법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중에 20대이신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데 가본 경험이 많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가게 돼서 그런 술자리에서 만난 여자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연애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 사람이 가기 전에는 선입견을 갖고 갔다가도 자기가 찾던 이상형이라던가 행동이나 말하는 게 전혀 그런 데서 일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좀 다르다, 실제로도 착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따로 연락해가지고 연애로 발전시켜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일을 하는 여성들은 일단 되게 예쁘게 잘 꾸미고 있고 서비스직처럼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맞춤으로 되게 편하게 해주고 쉽게 말하면 남자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반할 만한 요소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특히 이런 유흥문화 경험이 많이 없는 20대 초중반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스스로 자원을 해서 그쪽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랑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돈이 없다라고 해서 딱 그쪽에서 일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성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 그쪽에 들어가서 일을 해봐야지 발을 한번 담궈볼까?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자체가 잘 안 들고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같이 술 마시고 내 얘기 잘 들어주고 나긋나긋하게 되게 나랑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비단 여러분 한 명한테만 1대1로 그렇게 할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애 감정이 아니라 돈을 위한 약간의 직업의식?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솔직히 뭐 어때? 어차피 서로 그런 거 알고 만나는 거고 가볍게 그냥 한번 만나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호기심 반, 호감 반으로 시작을 했던 관계가 대부분은 여러분의 상처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로 순수하게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는 돈을 떠나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관계라서 설사 남자가 사귀게 된다고 해도 이 남자가 준 재벌 정도로 스폰서처럼 경제적인 것들을 다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계속 밤 출근을 하면서 남자친구한테는 숨기고 동시에 연애를 하게 될 확률이 크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업소 쪽에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잠깐 일을 하고 거의 연봉을 벌어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9to6를 근무를 하면서 꼬박꼬박 200에서 300씩 월급날 기다리고 그런 거를 하기 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 근무 시간 대비 몇 배를 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돈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돈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딱 이 정도만 돈 벌고 난 이 생활을 청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업계에서 떠났던 사람들도 한 몇 개월 후나 몇 년 후에 돈이 아쉬운 상황이 오게 되면 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스스로의 의지로도 바꾸기가 힘든 일을 내가 남자친구니까 얘를 바꿔놔야겠다, 이제 그런 일을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되기가 힘들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나부터가 일단 그런 유흥문화는 처음부터 피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들의 영업 마인드가 아니라 진짜 가지고 있는 속마음과 생각을 들을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스위티분들이 항상 건전하고 행복한 연애 꽃길만을 걸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 스위티.